안녕하세요. 폐절제 수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자료를 분석 중인 정교훈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시각화를 시작으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설명은 앞서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폴란드 브로아즈프 수술센터에서 폐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얻은 것입니다. 앞서 저희 조는 폐절제 수술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종양의 크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의 독립 변수는 총 1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활량과 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범주형 변수입니다. 이 중 종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는 4가지 팩터로 되어 있는데 OC11이 가장 작은 종양이고 OC14가 가장 큰 종양을 나타냅니다. 이외에 다른 범주형 변수들은 이원형 변수입니다. 저희는 수술 성공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각 변수에 따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반응 변수는 false와 true로 나뉘는데 false는 폐절제술의 시행 1년 뒤 살아있는 환자, 즉 수술에 성공한 환자를, true는 사망한 환자를 나타냅니다. 화면을 보시면 독립 변수들 중 수술 전 재채기 여부와 하지 동맥 질환 여부에 따라 수술 성공 여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양의 크기에 따른 수술 성공 비율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그래프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수술 전 재채기 여부와 하지 동맥 질환 여부,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폐절제 수술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변수들에 의해 수술 성공 여부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는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절제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은 치료 관점에서 소세포 암종과 비세포 암종으로 나뉘는데 수술적 치료는 비세포 암에서만 거의 시행됩니다. 비세포 폐암은 소세포 폐암에 비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주변 조직으로 퍼진 후 나중에 전신으로 전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폐암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도는 수술이지만 실제로 폐암 환자의 4분의 1 이하에서만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시행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폐절제 수술의 종류는 절제하는 폐구역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 전폐절제술입니다. 전폐절제술은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로 폐엽절제술은 폐엽 단위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세 번째로 쐐기절제술은 적은 범위의 폐 조직을 경계에 두고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폐암이 아주 초기이거나 아주 작은 범위에만 암이 있을 때, 폐암이 다른 폐질암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절절제술은 기관지 폐구역 단위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즉, 쐐기절제술, 분절절제술, 폐엽절제술, 전폐절제술의 방향으로 갈수록 큰 종양에 대해 넓은 범위의 절제수술이 시행됨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초 분석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폐절제술의 결과가 성공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기 위해 알파2와 트리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들은 종양의 크기에 따라 1차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 수술 성공 확률, 즉 수술 후 생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단계별 변수 선택 방법인 스텝와이즈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형의 AIC 값을 최소로 하는 변수들로 수술 전 호흡 곤란 여부, 나약함 여부, 종양의 크기, 당뇨병 여부, 흡연 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중 종양의 크기는 앞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서도 가장 수술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찾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 모형인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셋을 7:3의 비율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적합시킨 모형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 옳은 예측이 이루어지는지 관찰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분석에 앞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타겟 변수인 수술 후 생존 여부의 분포 관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그래프로서 확인하였습니다. 즉, 그래프를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수술 성공 실패 비율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데이터는 같은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유의하다고 선택된 변수들로 트레이닝 데이터의 모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식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 수술 후 성공 여부를 예측하고 실제 성공 여부와 비교하는 표를 화면에 출력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전체 데이터들 중에 실제 수술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게 예측한 확률이 훨씬 높지만 실제로 수술 후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0%의 확률로만 옳게 예측하고 있기에 이 예측 결과로는 좋은 모형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다음에서 카이 제곱 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카이 제곱 검증은 모델의 유의성을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구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인터셉트만 존재하는 널 모델보다 유의한 모델인지를 검증하여 모형의 유의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p-value가 0.05보다 매우 작은 값으로 표현되어 저희가 찾은 모델이 유의한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저희는 종양의 크기가 폐절제 수술의 성공 여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른 변수들을 제외하고 종양의 크기만으로 수술 성공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앞에 수술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그래프에서 OC11과 OC12, 즉 종양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수술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래프에선 큰 종양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확연히 앞의 그래프에서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차에서 수술의 성공 여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이는 종양의 크기만을 가지고 수술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앞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